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댓글이 수능 등급이 이런데 기본서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강을 열어야 되는지, 아니면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고, 단기간에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토익은 여러분의 스펙 중에 정말 한 줄거리밖에 안 되고요. 토익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는 맞지만 다른 걸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저는 요즘에 좀 약간 생각이 바뀌고 있는 시기여서 토익보다 더 단기간에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스펙을 만들 수도 있지만, 토익이라는 학문은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대로 공부 방법만 알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베이스가 정말 빠르게 토익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내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토익을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토익은 일반적으로 수능을 본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서도 졸업을 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영어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거고, 아직까지 토익 학원들이 어딜 가든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익은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표가 990점이 목표라면은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겠지만, 나는 일정 커트라인만 되면 된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토익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보통 750, 그리고 높아봤자 850.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같은 공항에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면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950 이상 받더라고요. 일반적인 기업이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서는 750, 850 이상만 되면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는 점수고, 그런 반들이 많은 곳에서 요구를 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아마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만점이 목표라고 하시면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핵심만 제대로 파악하셔도 노베이스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득점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한 800점 이상이면 고득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준생의 입장에서 800점 이상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기업이나 공기업에서 다 만족할 수 있는 점수였고, 그 정도 기준이면 어디든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점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내 목표가 몇 점인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가장 먼저 인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강은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저는 인강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원하는 장소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집중을 안 했을 때에는 돈만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인강을 제대로만 이용한다면 그 시너지는 훨씬 더 크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듣는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나보다 먼저 공부를 한 분들한테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공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토익을 처음 하시든 아니면 문제를 풀어도 어떤 걸 물어보는지, 이 문제가 어떤 종류인지 정의할 수 없다면 저는 인강을 무조건 들으라고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돈이죠. 만약에 인강을 듣는데 정말 고액의 돈이 필요하고 몇십만 원의 돈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데 쓴다면 좀 비추하겠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환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급 조건만 제대로 지키신다면 물론 제대로 들어야겠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지식은 지식대로, 돈은 돈대로 더 세이브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이기 때문에 꼭 인강을 들으셔서 환급받는 조건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해서 수업을 듣고 돈을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리하게 공부는 공부대로, 돈은 돈대로 둘 다 챙길 수 있는 인강 플랫폼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강 플랫폼의 종류는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환급 조건이 좋은 거, 어떻게 해서든 환급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의 플랫폼을 선정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토익을 처음 공부할 때는 인강으로 공부를 했고요. 인강을 들으면서 강의를 하나하나 들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혼자 독학을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시간이 훨씬 많이 줄어들 거예요. 문제로 바로 들어갔을 때 시행착오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공부하는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강은 어떤 걸 듣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요즘에 너무 많죠. 진짜 어떤 브랜드든 다 인강이 있고, 인강 브랜드 속에서도 정말 강의가 정말 많잖아요. 그거 중에서 어떤 걸 들으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강의 수가
작고 환급을 잘 받을 수 있는 인강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마다 토익 학원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시기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토익이라는 학문이 그때 당시에 많이 유행을 했었고 점점점 인터넷 강의를 해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에는 초급반의 강의가 아닌 이상에서는 그 강의의 수준은 다 비슷비슷할 거고 어떤 강의를 들어서 성적이 올랐다 어떤 강의 들어서 성적이 내려갔다 이런 것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드는 나보다 공부를 먼저 한 사람으로부터 개념을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 쓰는 거지 이 강의를 들어서 점수가 올랐다 라는 거는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의 독해력이나 듣기력을 더 키우셨을 때 점수가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올라가니까 인강에 목을 메어서 인강을 이용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건 믿지 마시고요.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에 인강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문제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그냥 활용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은 여러분의 독해력과 듣기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기본서인데요. 기본서를 보고 문제 풀이를 할까요? 말까요?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고 어떤 지식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스스로 정의할 수 있으면 기본서를 안 보셔도 되는데요. 딱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힌트가 나오고 어떤 유형의 답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없다면은 기본서를 한 번쯤 정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익이라는 게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엄청난 논리나 엄청난 개념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문법에 대해서 기본서를 꼭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문법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 그냥 기본서는 토익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책이지 내가 스스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굳이 기본서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싸게 나온 책도 많고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인터넷 강의와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풀이를 계속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는 시간을 훨씬 많이 줄여들고 문제를 접근하는 데도 접근법도 분명히 배울 수 있으니까 기본서를 보고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의 토익 공부하는 시간을 확실하게 줄여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문제 풀이를 많이 해서 노하우를 스스로 만드는 것보다는 남들이 알려준 노하우를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내 노하우를 조금 더 보탠다면 그게 더 현명한 공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독해와 문법인데요. 일단 문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문장을 이해하고자 문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읽고 문장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를 하는 거지 파트 5, 6에서 물어보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 많은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양도 많고 다 듣는다고 해서 문법에 대한 문제를 모두 다 맞출 수 있냐는 아닙니다. 목적이 문장을 이해하고 문단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나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문법 공부를 하셔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문법 공부는 독입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문법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진짜 강의를 많이 듣고 필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아는 게 뭘까라고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내가 내 점수가 800점 이상 또는 990점이 목표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문법 공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간에 끝내야 되잖아요. 효율적이지 않은 공부를 막 하면서 점수가 안 오른다고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적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제대로 읽고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문법 문제를 다 버리신다 하시더라도 나머지 문제는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어적 기초가 하나도 없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개념이 아무것도 없다 하시면은 기초 문법은 들어줘도 좋겠는데 토익 문법이 아니더라도 EBS에 가셔도 분명히 좋은 플랫폼이 있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문법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는데요. 공짜 영상으로도 충분히 문법의 개념은 기초적인 개념은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인데요. 독해는 제가 방금 말씀해드린 문법의 연장선입니다.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를 하는 거지 문법과 독해는 별개의 분야가 아닙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천일문이나 구문독해 백과 같은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책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문법 책과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독해를 공부를 하면서 문법적 내용을 확인하는 거지 문법과 독해는 별개의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장 잘못된 문법 공부 방법이 뭐냐면 문법적 지식을 공부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맞아
라는 공부 방법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문제를 풀어서 내 독해 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단어 맞추기 또는 보고 찍기 밖에 안 되지, 여러분이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독해력 또는 듣기 능력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법적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장을 읽을 수 있고 그 문장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은 그 공부 방법이 제대로 되는 공부 방법이지, 단순히 문법 문제 몇 개 맞춘다고 해서 여러분의 점수 변화가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독해를 하면서 문법적 지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말씀해드린 두 책을 보시는 게 가장 독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가 탄탄하게 됐을 때 훨씬 더 치고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메꿔 넣어서 점수를 높이겠다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대로 쓰시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지 못하실 거예요. 파트 5, 6, 7에 대한 지문과 문장을 읽을 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제대로 읽지 못하지 않는지는 한 번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검을 하고 나서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독해책 굳이 안 보셔도 되지만, 뭔가 조금 어렵다 또는 독해를 하는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독해책 공부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진짜 길어봤자 일주일이니까 일주일만 딱 공부를 하시고 파트 7 지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문을 읽는 속도나 정확도가 훨씬 달라질 거고, 그랬을 때에는 여러분이 답을 찍는 것도 훨씬 더 나아지실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독해 실력이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점수 변화가 훨씬 컸고 토익에 대한 두려움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런 기분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여러분의 점수가 달라진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았고 저에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핵심의 3가지만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제가 오픽을 다룬 이유는, 오픽은 진짜 단기간에 2주만 해서 공부를 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영어 시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토익보다는 훨씬 더 가성비도 좋은 것 같고요. 또 제가 좀 까먹기 싫어서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다뤘는데, 앞으로는 골고루 여러분의 점수를, 여러분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가셨다면 여기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얼굴 누르면 구독되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공유해주세요. 그럼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